쌀쌀한 날씨입니다. 연비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더러워요. 차가 너무 더러운데 연비랑 관계없으니까. 네, 시동 걸고 연비 보이시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에서는 EV 모드로 거의 가게 될 거예요. EV 모드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EV 모드로 웬만하면 가는 걸로, 목에다가 카메라를 걸고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원칙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럴 때는 밟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아파트 내에서는 또 위험하니까 밟긴 밟아야 되는데, 위험할 땐 당연히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밟지 않는 것으로 오늘 한번 연비 기록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주행 거리가 이제 거의 9천 다 돼가고 있어요. 오르막이 이제 나올 텐데, 오르막에서는 뭐 시청자분들하고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밟지 않는 걸로, 그렇게 무리해서 밟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르막이 있으면 어때요? 또 내리막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또 붙을 건데, 오르막에서 속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오늘 원칙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겁니다. 거의 속도가 안 붙은 상태에서 내리막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엑셀을 밟지 않을게요. 네,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또 많이 붙으면은 또 밟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씩은. 다시 또 오르막이죠? 이 오르막에서 너무 속도를 많이 내지 않을게요. 거의 적당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또 내리막이잖아요, 그쵸? 내리막에서는 또 거의 떼고, 엑셀에서 당연히 떼고,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될 때는 밟아줘야 되겠죠? 절대 엑셀에 발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올리는 법하고 거의 차이 없이 일단 운전해볼게요. 이게 또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천천히 가야 되겠죠. 속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하이브리드에게 어떤 이점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만 알려드리고 한번 같이 연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5 받았을 때 에코 모드였거든요. 중간에 뭐 다른 모드도 해봤는데 연비 쪽으로는 에코 모드가 제일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에코 모드로 거의 고정해놓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천천히 멈춰줍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를 아주 끝까지 왔을 때 살짝 밟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비는 점점 오르고 있죠. 처음에는 연비가 뭐 그렇게 높게 뜨지 않는 것 같아요. 기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윤활이 되고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연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운행하고 잠깐 어딘가를 들려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그때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제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젤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뭐 연비 운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급 가속, 급 제동하지 않는 거, 그거 하이브리드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운전해보겠습니다. EV 그 구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카메라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가속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신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짝 예측해가지고 운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서히 멈추는 이 방식. 날씨가 오늘 더우면 틀었겠지만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따로 틀지는 않고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출발. 이제 시내에서는 2차선에 차가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1차선으로 가고, 조금 시내를 빠져나오면은 2차선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브리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운행 거리가 좀 짧아져서 조금 이득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 빨간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엑셀을 밟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누르고 있어요. 돼요? 이제 2차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1차선에서는 조금 더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가볼게요. 조금 차간 거리도 유지를 해놓는 게 연비에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내연기관만 있는 그런 차량의 연비 줄이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하면서 운전해보자는 겁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또 앞차가 출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나쁘지 않겠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신호를 통과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속도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엑셀을 밟으면은 좀 연료 낭비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천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리막에서는 엑셀을 거의 밟지 않으면은 EV 모드로 거의 유지되면서 내리막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면은 지금 신호가 아마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도 멈추고 있죠. 그런 것도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차들이 멈추고 있구나. 그럼 나도 멈춰야겠다. 그러면 엑셀을 밟지 않아야겠다. 왜? 그래야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예측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18까지 올라갔네요. 그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오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좀 여유있게 연비 운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연비가 이제 20으로 바뀌었네요. 20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뭐 시내 운전이라고 해서 연비가 더 잘 나오고 고속도로 운전이 좀 덜 나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습관에 달려있는 건지는 몰라도 하이브리드는 보통 시내 연비가 좋다 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연비하고도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뭐 22, 3 이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면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 연비는 뭐 엄청 나쁘진 않은데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운전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다가 그냥 내 방식대로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22km로 찍히고 있네요. 지금 내리막은 좀 이용을 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될 때는 밟아야 되겠죠. 위험하니까요. 과연 얼마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조금 차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연비만을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천천히 2차선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호 없이 직선으로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차가 막히지 않는 국도 구간에서 연비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신호가 걸리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네, 24로 바뀌었어요. 제가 확실히 신경 쓰면서 오니까 조금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21 정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한 3km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24.2.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 지금 연비가 훨씬 더 아까 출발할 때보다는 순간 연비는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4.6. 이게 좀 아침이라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덜 나온가 뭐. 네, 33분 걸렸고요. 24.6, 17km를 24.6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특별한 요령 같은 거 없이 뭐 그냥 급가속 급제동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아침 출근 시간 17km를 1리터당 24.6km를 가는 그 연비로 왔어요. 금액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기름값이 많이 든 건 아니죠.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하이브리드는 조금 연비 도전하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런 맛이 있는데 점점 좀 하지 않게 됐는데 오늘 영상 찍는 겸해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좋은 연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28. 네, 보이시나요? 네, 28km. 아침보다 한 3km 정도, 리터당 3km 정도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온도에 따라서 연비는 변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에어컨 틀진 않아서 좀 더운 상태인데 어쨌든 28km로 공인 연비보다 꽤 많이 나왔죠. 자, 높은 연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네,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